자, 그 다음에 이었어요. 35페이지 자격시험 있죠?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1번도 응시 결격 있죠? 응시 결격을 말 풀면 응시할 자격이 있다 없다? 결격이니까 응시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이퀄 같은 말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같은 말을 익히시는 게 요 과목이죠. 응시 자격이 없다 응시 결격이에요. 응시할 수 없으니까 같은 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개념은 취득 개념은 누가 될 수 없다? 취득한다. 공인중개사죠. 취득할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이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 딱 두 사람밖에 없죠. 1번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자격 취소 나오면 뒤에 3년이 꼭 따라 붙고요. 2번 부정행위자 몇 자? 부정행위자 5년. 자, 비교만 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공인중개사 되었다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자격 취소 받으면 취소 후 몇 년? 3년이 붙어야 되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부정행위자는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부정행위자로 처분이 있은 날. 요게 답이죠. 항상 법과목 공부하실 때는 기간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해서 기산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돼. 3년 5년 차이점 됐죠. 자격 취소 후 3년 나오면 일단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공통이요. 차이점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 나오면 1.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한 개 더 붙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일을 못해요. 그걸 결격사유를 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격 취소 후 나오면 몇 년이고요? 3년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예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에서 컨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겁 없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강 큰 사람 한 발짝 움직여서 보기도 하고 더 강 큰 사람 복도로 다니면서 컨닝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자로 적발되어도 시험은 당연히 무효겠죠.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뭐만 못하지? 시험은 무효이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공인중개사만 될 수 없을 뿐이지 여전히 자격은 없죠.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는 있다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컨닝하고 걸렸다. 답안지 회수당하고 나가면서 뭐라고요? 재수없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걸려도 5년 동안 시험만 못 볼 뿐이지 그걸 알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공부한 사람이 컨닝합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0월 31일 날 시험장 갔다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풀기도 바빠. 우리는 컨닝을 못해. 할 여유도 없어. 근데 이제 현업의 중개보조원으로 또는 법인이면 사원 임원으로서 무자격자로서 일을 하다가 시험 당일 나왔죠. 현장 나가보면 무자격자로 일해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없어요? 자존심이 안 상하냐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 손님대로 현장 안내해서 설명도 못하고 계약서 쓸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공부는 안 했겠죠. 컨닝해서 재수 좋으면 컨닝해서 걸리고 금학으로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 시험이 안 나오다 이게 작년에 한번 나온 거야. 자, 부정행위자는 이게 일단 함정이에요. 올해 모의고사 이것부터 물을 거예요. 5년은 다 하시는데 언제부터라고요? 처분이 있은 날이지. 보세요. 시험을 만약에 올해 10월 31일 날 시험 시행일이죠. 시험 시행일 날 갑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었다고. 그럼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시험은 무효이고 시험 시행일부터 5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보고 시험 끝난 다음에 부정행위자를 한 갑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요. 만약 11월 5일 날 갑은 2020년도 30일에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입니다라고 처분 통지를 따로 해. 그래서 처분 1로부터 5년이지 시험 시행 1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분 1 밑에 시행 1부터 X 적으시면 돼. 시험 시행 1부터 5년 하면 안 돼요. 그 5년이 크게 보이면 페이지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위에 1번의 응시 결격에서 양가로 1번 자격 취소된 후 3년 체크하셨죠? 3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더하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까지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그 나중에 현장 가시면 자격 취소라고 걸어오면 무조건 돈으로 막아야 돼요.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되어처럼 나중에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로 소장한테 전화 걸어오면 손님이 불만이 있어 걸어오면 무조건 돈으로 막아야 돼. 그건 좀 다가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격증 양도대여가 제일 많고 방금 전에 용어 정의할 때 무자격자인 보존이 계약서 쓸 수 있나 없나요? 없죠. 무자격증 계약서 못 쓰죠. 그 소장은 앉아있고 토지 상가 쪽에 실무 경험이 많은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무자격자인 보조원이 손님 데리고 현장 나가서 설명 다 하고 돌아와서 소장은 뒤에 앉아있죠. 지금 귀신처럼 생각하죠. 보조원이 무자격자 계약서 다 쓰고 선 다음에 소장함 쳐다보고 소장님 도장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 소장이 누가 작성해둔 무자격자인 보존이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줘도 계약서 작성 업무는 누가 했어요? 무자격자가 계약서 써버리면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죠. 중개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데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을 무자격자는 할 수 없는데 하게 두었죠. 그렇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무자격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 증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무자격자를 두어도 계약서는 쓰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러면 자격 취소 후 3년 나면 뒤에 나올 질문이 2개다. 둘째 줄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지금 적으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에 부정행위자는 첫째 줄, 둘째 줄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밑줄 시험은 무효로 하고 언제부터 처분이 선 날 밑줄 아셔야죠. 시험 시행 1부터 하면 되고 몇 년? 5년간. 뒤에 나올 지문이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밑줄. 응시 자격을 정지하니까 응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응시할 수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을 뿐이다. 일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뒤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며칠? 지체 없이 괄호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 통보해. 내용 나중에 6주째 다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시험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경상남도에서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걸렸다.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누구한테? 부정행위자에게 통지한다는 거야. 5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그럼 제주도로 이사가 제주도에서 시험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보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정행위라 적발되면 다른 시도지사, 시도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면 통보를 해놔야 한다. 그럼 전산망에 띄워놓겠다는 겁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며칠 이내에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게 통보한다. 더하기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 없다? 저것이라고. 중개업에 종사도 못하는 사람은 누구? 자격 취소 후 3년이고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만 못 볼 뿐이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학원에 전화 오는 사람이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 사업하다가 채권자들한테 사기 파산죄로 걸려가 소송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집행유예 받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현재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이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못해요. 시험은 볼 수 있다 없다? 여기 집행유예 받은 자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집행유예 받아도 부동산에서 일은 못하지만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우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해가 3학년 때 정답 하나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차 시험 공부했다가 야간에 2차만 봐야 돼. 2차 시험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그때 여자친구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학년 때 정답가 나갔어요. 엄마가 진해서 지금 부동산 하고 있어요. 가은은 지금 여기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있죠. 그거가 장학 혜택 받고 있대 지금. 정따고 부동산학과 들어가면 혜택을 좀 줍니다. 기숙사 같은 혜택 좀 줘요. 자, 우리는 관계없죠?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자, 시험 시기는 양거로 1번에 시험 시기 그게 시험 지문이 2번 나왔네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예? 1회 이상이라고 넣은 이유가 15회 시험을 거치면서 법을 개정했어요. 15회 시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중개사 시험 문제 중 가장 어려웠어요. 그때 25만 명 이상 봤는데 전국적으로 1000명 조금 넘게 합격했다고. 지금은 2만 명 가까이 뽑잖아요. 2만 5천 명 이렇게. 그래서 데모해가지고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15회 전까지는 시험은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런데 추가 시험을 보면서 이제 1회 이상으로 넣은 이유가 시험 난이도 조정이 안 되면 추가 시험도 볼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것도 시험 나왔지만 2번 나왔던 것이 다만. 다만이란 말은 뭐예요? 예외로. 매년 이상 시행한다 끝이고 다만이 없으면 예외가 없다 그 말이고 다만 나오면 예외가 있다 그 말이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밑줄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회 의결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연제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주택관리회사 시험은 올해부터 경연제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돌아왔죠. 절대평가에서 주택관리사 시험은 올해부터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공인중개사 시험도 앞으로 주택관리사 시험이 부동산 관련 시험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3개거든.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주택관리사인데 보통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공부하시고 정단 다음에 하는 공부가 주택관리사 시험이에요. 과목이 좀 달라. 회계원리 있죠. 그 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면 직원 있잖아요. 격리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시설 개론해서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면 막 고치고 하잖아요. 각종 공고를 다 알아야 돼. 근데 그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 돌아왔기 때문에 2년, 3년 전부터 우리 시험도 소문 돌고 있는 것이 상대평가로 갈 거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빨리 정따고 나가야죠. 자, 다만 해서 위원회 의결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2번 나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심의사항이 4가지 있었죠. 시험 등 자격 취득하고 중개보수 변경 육성에서 4가지 있죠. 그 이외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가 아닌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전체 물어서 3가지가 더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때 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해 돼서 의결 사항이니까 위원회 소관사항 맞죠? 방금 전에 안건 당사자가 그 위원이 심의 의결에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회 찾아가서 그 위원을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기피 신청은 위원회 가서 하는 거죠. 그 위원회에 가서 그 위원 빼달라고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한다 했죠. 이것도 위원회 소관사항이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자 할 때도 위원회 의결 사항이죠. 요걸 물어서 시험에 종합적으로 한번 나왔다고. 요약집은 이렇게 다 묶어서 나올 거예요. 됐죠? 시험 방법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차 객관식, 2차도 객관식이다. 합격자 결정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법 안에는 상대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일단 넘기시고. 시험에 일부 면제 있나요? 그것도 시험 그 조문 자체가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판례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소송 사무처럼 법률 사무에 종사하면서 변호사는 자격 시험 안 보고 자격 취득함이 없이 그냥 중개업도 할 수 있겠는가? 소송이 붙었다 그랬죠. 옛날에 강남에 있는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을 공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증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야.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거들어가지고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열받아요 그러면? 현재 소장들이 열받죠. 소장협회가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더 뒷배경에 국토부가 있잖아요. 항소해가지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이겼어요. 그 대법원 올라가가지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이 법에 지금 보니까 일부 면제는 1차 합격하시면 다음에 시험에 1차 면제는 아시죠? 법에는 1차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에 시험에 1차 면제한다 밖에 없지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 없어요?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는 그런 말 없죠. 예외가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변호사 너그는 공인중개사법 어디 구석에도 변호사는 시험 면제 조항이 없으므로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송사무처럼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뭘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뭘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되고 더하기 중개사무소도 뭐 해야 개설 등록을 한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중개할 수 있지. 변호사증 가지고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그 조문 자체가 시험 나는 것은 아니고 좀 이따가 등록할 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오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과목은 다 아시고 밑에 시험 출제 및 채점 있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밑에 출제위원회 임명 위촉 있죠. 그것보다 숫자가 한 개 있어. 숫자가 옆에 페이지 3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회에 대한 조치 있죠. 요즘에는 이 가능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출제위원회로 위촉되면 한 달 전에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가둬요. 옛날에 휴대폰을 소지하도록 했는데 휴대폰을 소지하도록 놔둬버리니까 다 문제 유출한다는 거야. 그 옛날에 아주 험한 시절에는요. 제가 학원 강의 처음에 할 때 그전에도 출제하고 나와서 학원에 특강했어요. 그 학원만. 그러니까 출제하고 나서 문제 특강할 때는 제가 출제했다 이야기 못 하겠죠. 우리는 거의 다 알거든. 이상하게 하면서 별표를 계속 한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도 불러가지고 특강시키기 전에 이 선생님이 출제 위원급입니다. 출제했던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별표 하는 거 잘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그래 그 학원이 유명한데 그 학원이 지금 다 망했어요. 어쨌든 망한 이유가 있어. 지금은 휴대폰 다 회수화 당하고 호텔 안에서만 생활하고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들어갈 때 있죠. 그때 풀어줘요. 시험에서 상위권 10% 안에 점수가 나오면 테스트 영혼으로 뽑힌다 그랬죠. 상위 10% 들어가면 올해 30일이 아니에요? 올해 이제 10% 들어가면 과목별로 우수한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30일 테스트 요원은 뭐냐면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확정하기 전에 테스트 요원을 뽑아가지고 먼저 시험을 보게 해. 난이도 조정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 있다고 하는데 돈을 150만 원 가까이 주고 호텔밥 주고 이렇게 10%. 옛날에 노량진 있을 때 아가 둘이 뽑혔는데 하나는 아 키운다 못 가고 하나 가가지고 그럼 너는 무조건 공부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연락 와요. 테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점수 잘 나쁘면 문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문제는 공부하신 분들은 좀 푸시고 그렇습니다. 공부 잘 하시고 됐어요? 저는 됐는데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 나오면 한 가지만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했다. 문제 유출했다는 겁니다. 통보하게 되면 통보한 날부터 몇 년? 5년.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문제 유출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이 있으면 명단을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5년 동안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다. 12회 시험에 문제가 유출됐어요. 제가 위에 있을 때 문제가 통으로 유출되는 건 아니고 중개사법 출제하신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빠졌는데 그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법정지상권 할 때 온천수 이런 문제 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법정지상권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중개사법 40문제 내고 문제 1, 2, 3, 4, 5 지문까지 다 유출한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내가 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기 후배 선생한테. 그 후배 선생하고 저하고 지난해 저한테 문제 온 거죠. 그 선생이 뭐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지문 5개 뽑는 건 쉽다는 거야. 그때 한번 난리 났죠. 그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팀장이 다 잘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은 인력관리공단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문제 유출이 이렇게 있으니까 토지공사 쪽으로 한번 넘긴 거예요. 토지공사 쪽에서는 땅 팔아 다니는 사람이죠. 땅 매입해가지고 그 출제한 경험이 없는데 언제 왜 문제가 있었나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이제 문제를 처음에 이제 주관할 때 시험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시자 그때 20만 명 정도 했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인력관리공단에 전화한 거예요. 보통 원서 낸 사람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시험 보러 옵니까? 라고 해서 한 70%에서 75% 나옵니다. 그만큼만 시험 찍은 거예요. 그때 75% 넘게 나와본 거야. 또 고사장마다 시험지가 부족해가지고 난리함 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순해가지고 소송 제기할 줄도 모르고 그 뒤에 이제 앞에서는 문제 풀고 있고 뒤에 문제 못 받은 사람은 막 발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학교 가면 프린트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지금 찍고 있고 막 난리 났어 한번. 지금은 안정적이. 그 이런저런 뭐 출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 출제가 문제가 난이도 좀 조정이 안 돼가 합격자 수가 좀 적으면 추가 정답을 붙여줘서 합격자 수를 거의 맞춰요. 이 신청 들어가면. 자, 시험의 실시. 시험 공고 있죠. 시험 공고에서 1번 밑에 중간에요. 동그라미 1번 계략사항 공고 있나요? 밑줄 하시고 2번 세부사항 공고 있죠. 1번은 시험 나올 거리가 아닌데 30배 시험까지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나왔던 지문이고 시험 공고는 두 번 한다는 겁니다. 법 전문대로 표현하게 되면 계략적인 사항은 언제까지 공고하고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세부 필요한 사항은 언제까지 공고해 주는가. 이 표현 가지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지금 시험 시행 일자가 올해 10월 30일인 거 아시죠? 그게 계략적인 사항이야. 그러면 거기 1번에 계략사항 공고에서 둘째 줄 계략적인 사항은 밑줄 하시고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한다. 그죠? 올해 작년 기출문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틀렸습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한 다음에 확정 시행 공고를 하는데 이것도 확정 시행 공고란 말로 익히지 마시고 이번에 세부사항 공고에서 셋째 줄 시험 시행에 관하여 시험 시행에 관하여 뭐요? 필요한 사항. 1번에 계략적인 사항하고 필요한 사항 가지고 구분하시라고. 시험 시행 1 며칠 전까지. 시험은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와서 그 시험 시행 1부터 90일 전까지. 이게 개정 전에는 60일이었다 90일 바뀌었으니까 요걸 더 체크하시라고. 올해는 1번보다 2번을 더 체크하시라고. 시험 시행 1부터 90일도 중요한데 이걸 돌린다 그랬죠. 원서 접수일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시행 1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응시 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있죠. 이건 이제 앞에 전주에 공부하신 내용을 복습하시면 돼. 1번 시험에 응시하려면 원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응시 원서 밑줄. 응시 원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에다 적어낼 거 아니야? 그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고. 이건 서식관계 지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정한다? 앞에 국토교통부령 있죠. 국토교통부령 괄호 응시원서 밑줄.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하죠.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앞에 어디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있죠.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도 국토교통부를 이용해서 틀린 집이 나왔으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원칙 어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면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내죠?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하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그러면 예외가 딱 있다고. 시험은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합니다라고 조건이 붙으면 국토부 장관은 중앙정부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조례가 정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딱 예외야. 그럼 국토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할 때는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이 동그라미 3번에 시험 시행 기관의 입장 38페이지입니다. 응시 수수료 납부한 자가 둘째 줄 시험 시행일 11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다. 그 말은 응시하겠다고 수수료 납부한 다음에 사정이 있어서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못 보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돼 있죠.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밑에 기업부터 미음까지 해서 5가지 있죠. 디귿부터 미음까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 1번은 수수료 과오납했다, 잘못하여 많이 냈다 그 말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니까 28,500원인데 자판을 잘못 두드려가지고 38,500원 결제가 돼버렸어. 그러면 얼마 돌려주라고? 10,000원 돌려줘. 과오납한 10,000원은 전부 돌려줘라 이렇게. 2번은 누구 귀책사유? 니은.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입니다. 응시자 귀책사유 하면 안 돼. 귀책이란 말은 책임 있는 사유가 그 말입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병원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가 병원 퇴원하고 보니까 시험 날짜 끝났어요. 누구 귀책 사유예요?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이면 반환 규정 없어요. 시험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못 보게 되면 전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부터 해서 원서 접수 기간 내 디귿. 아직 원서 접수가 마감이 안 됐죠? 내니까 전부 반환해줘요. 원서 접수 마감이 되었죠?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이면 60% 돌려줘. 7일 경과했죠?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50%. 60%하고 50% 잘 구분하시고 다음 날 7일 이내인가 7일 경과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인가 구분하시고 5번에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 있죠. 이게 법의 조문이 다 있다는 겁니다. 1번 보세요. 1차 시험 있죠. 1차 시험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1차 과목 2과목 있죠. 매 과목 100점, 매 과목 40점 이상 꽈락 없이 그 말이고 평균 몇 점? 60점. 2차 시험도 원칙 보니까 똑같아요. 절대평가야. 그런데 1차 시험은 상대평가라고 공고가 되어도 1차 시험은 무조건 뭐로 하겠다고?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2차 시험은 원칙 해놓고 니은에 선발 예정 인원 공고한 경우 있나요? 법조문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속태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 페이지 디귿의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했다 돼 있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1차 시험은 무조건 뭐라 하고?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를 하고 40점 이상 평균 60점 하고 2차 시험은 원칙은 뭐라 하고?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외로 상대평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선발 예정 인원 공고입니다. 이 선발 예정 인원 공고한 경우하고 뒤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30일에 선발 예정 인원 2만 명 이렇게 공고했다고. 그러면 1등에서 몇 명까지만? 1등에서 2만 등까지만 뽑겠다 그 말 아니야? 이게 상대평가죠.
근데 평균이 65점인데 2만 1등이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근데 2만 명까지 뽑겠다 했는데 동점자가 있을 수 있나 없네. 동점자가 100명이 있네. 그래서 2만 100명이 돼버렸어요. 동점자 때문에 선발 예정에는 초과했죠. 그럼 이 사람은 불합격이겠나요? 합격시켜주겠나요? 여기까지는 합격이야. 선발 예정인원 공고해도 동점자로 인해서 예정인원을 초과해도 다 합격자예요. 요건 다른 거 먼저 보세요.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 제도는 30일에 최종 합격자 최소 2만 명 이렇게 공고했어요. 예를 들면 최소 선발 비율을 응시자의 10% 이렇게 공고했다고. 그런데 평균 60점 이상 되는 자를 뽑아보니까 15,000명밖에 안 돼. 최소한 얼마 뽑겠다고 했는데 2만 명 뽑겠다고 했는데 60점 이상인 자 보니까 15,000명밖에 없죠. 그러면 60점이 안 돼도 몇 명 더? 5,000명 더 붙여주겠다고. 선발 예정 인원 공고가 상대평가요. 어쨌든 문제는 두 개 다 어렵다. 시험에 잘 안 나올 건데 알고는 계시라고. 법조문 안에 상대평가 제도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신 김에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있죠.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 밑줄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여기도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체크하시고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 만약 2만 명이면 2만 명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1등에서 2만 등까지만 뽑겠다 그 말이죠. 뒤에 이 경우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로 인하여 동점자가 많아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는 합격자로 결정한다. 됐죠?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9페이지 자격증 교부. 이것도 합격자 결정 공고 1번하고 자격증 교부하는 사람하고 구분하셔야 돼.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하고? 첫째 줄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밑줄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원칙 누구? 시도지사 예외 합쳐가지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을 합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입니다. 장은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공고해야 한다 밑줄 공고는 누가 한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곧보다도 시험은 2번 자격증 교부가 시험에 나와요. 자격증 교부에서 기억에 누구는 시도지사 밑줄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괄호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암기사항인데 결정이란 말이 두 군데 나와요. 지금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나오죠? 나중에 가시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결정 나오면 중간에 다 1개월이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할 때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1개월이요. 당연히 시도지사 자리에 국토부 장관에서 최근까지 2번 틀리게 나왔고 국토부 장관이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올해 증을 따시고 자격증을 받은 밑에 경남도지사 이렇게 찍혀 나오지 국토부 장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2개월 해서 틀린 집은 나왔으니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자격증의 재교부 밑줄 이것도 시험 공부기 때문에 단어를 구분하실 게 교부하고 재교부는 다른 거 구분하셔야 돼. 교부는 처음으로 받아오는 것을 교부받는다라고 해요. 처음으로 받아오는 걸. 재교부는 당연히 처음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 때문에 다시 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했죠.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 이것도 아주 암기사항이고 시험에 맞추십시오 할 때 내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응시해야 한다.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오늘 배우시긴 등록 신청하겠죠. 다음 시간 가시면 법인이면 지점인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응시할 때 내고 등록증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할 때 내고 신고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냈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교부 받죠. 등록증 교부, 신고 필증 교부 받는다. 처음 찾을 때 다시 냅니까? 요때 내는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뭐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교부하고 재교부만 구분하시면 돼. 지금 밑에 재교부 밑줄 하셨으면 두 가지는 체크하셔야 돼. 재교부 신청을 어디 가서 할 것인가. 1번에 기억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 못 쓰게 됐다, 훼손된 때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줄 밑줄 자격증을 교부한 괄하시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자격증 교부한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세요. 올해 30일 때 증을 따셨다고 다 증을 따셨다고? 그러면 여기 반은 중개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반은 다른 일 하신다고 중개업에 종사 안 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죠. 그럼 이분들은 사무소가 있으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는 말을 쓰겠는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분들은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자격증 찾아보니 자격증이 없어. 재교부 신청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재교부 신청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이분들은 사무소가 없잖아요. 재교부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통은 누구는 다 있으니까 교부한 사람은 있으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사무소 소재지.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니은 재교부 밑줄 신청할 때는 교부가 아닌 재교부 신청은 조례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그죠? 넘기시고 여기까지는 판례 없이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법 조문에서만 한정만 체크하시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판례가 있는 것이 40페이지 맨 위에 4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공부 1, 2월 달에 하신 분은 옆에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고 67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셔야 돼. 67페이지 참조.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01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땡땡 하시고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자격증 양도 대여는 유상 대가를 받든지 무상 공짜이든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예외 있다 없다. 유상 무상 불문하고 예외 없이 금지하겠다. 예외가 없어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자격증 양도 대여는 금지하겠다. 그래서 법조문을 거기 둘째 줄처럼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죠. 그걸 요즘에 묻는 게 아니고 그 밑줄에 넣으시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첫째 줄 시험에 나와요. 첫째 줄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에 괄호 되어 있죠. 공부하신 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괄호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시면 돼.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밑줄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일단 구분하실 게 누가 공인중개사인가 그걸 체크하시라고 했죠. 갑이 자기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을에게 양도 대여했습니다. 양도 대여한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가 있겠죠? 누가 공인중개사입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명의의 자격증이 을에게 넘어가 있죠? 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갑 자격증이죠. 그럼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이고 양수 대여받은 을은 남의 증을 내가 가지고 있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체크하실 게 양도 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니까 밑에 위에 양도 대여해서 자격증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자격 취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대여한 사람이 누구이므로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취소 대상이고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공통인데 자격 취소는 양도 대여한 사람이고 밑에 2번에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누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밖에 없지 뭐가 없다? 2번에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자격 취소 X 적으시면 돼. 그러니까 요건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 지금 좀 이따 판례하고 같이 공부하실 내용이 위에 밑줄하신 첫째 줄에 밑줄하신 그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어 놓으셨죠? 67페이지 가보세요. 67페이지 가시면 등록증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똑같이 유상무상 불문하고 예외 없다 적으시면 돼요.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일체 거래가 안 돼. 유상무상 불문하고 예외 없다. 1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먼저 체크하실 게 둘째 줄 동그라미 기역의 둘째 줄.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증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있죠.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똑같아요. 등록증 양도 대여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양수 대여받은 자가 양도 대여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제재 보니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있죠.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밖에 없지. 뭐라고? 등록 취소 X 적으시면 되죠. 그 일단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를 구분해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대상이고 여기는 취소가 없다 구분하시고 시험은 위에 거기 등록증 대여 등 금지에서 기억에 이 부분이 있죠. 누구는 이제 개업 동그라미 앞에는 공인중개사는 했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어디에 해당? 괄호에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시면 되고요. 목차만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으신 게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뭐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여기 앞에 힌트는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시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뭐 하겠다고요? 중개 업무 하겠다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뭐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시작하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방금 전에 67페이지는 누구는 이제 이름이 바뀌죠. 개업공인중개사 현재 소장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작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여기 소장은 현재 중개업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성명뿐만 아니고 소장이니까 상호도 있나 없나요?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무 하겠다. 공통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선 등록한 자니까 어디에 해당? 여기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 자격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 등록증은 개업공인에서 가진 거. 요 조문 자체가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경우 나오면 1.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니까 이 대여한 사람이니까 자격이 취소된다. 3. 형벌 얼마? 1-1.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1. 어디에 해당한다?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므로 뭐가 취소?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형벌 얼마? 1-1. 요게 가장 기초야. 제재 묻는 게. 그러면 조금 쉬셨다. 요건 지우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이면서 등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되었죠. 중개업을 하다가 무자격자 누구예요? 무자격자. 아니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 부칙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전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무자격자는 나오면 누굴 말해요? 무자격자는 중개보전이죠. 무자격자 뒤에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소장까지 붙으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이고, 그럼 무자격자고 동업계약을 할 수 있나 없나요? 가게 차려서 등록했죠. 실무 경험이 있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죠.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이 나오면 5대5로 나눕시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이익 분배 약정이 뭐예요? 동업계약이죠. 동업계약은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동업계약 자체 여기까지는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중개업무는 누가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이면서 등록한 이 사람이 중개업무를 직접 해야 되고, 누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안 돼요. 무자격자라면 중개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와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돼서 박살난다 그 말이에요. 요건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요 정리합시다.